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천 총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김무성 선생님이 사상의 용광로라 했잖아요. 자유마을은 사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재세팅해야 됩니다. 제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 아시죠? 암. 위에서만 있을 때는 적출해서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온몸에 다 퍼지면, 뼈까지 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뭐로 해야 됩니까? 화학적 요법, 면역요법으로 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 우리 반체제 세력, 주사파와 같은 대한민국을 허물고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는 잘못된 병적인 사상이 대한민국에 이제 과거에 80년대는 대학가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마을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모든 말단 세포까지 그들이 지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주민들을 지금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암세포가 지금 전국에 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치유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학적 요법으로, 면역요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상운동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일부 구속시키고 풀어주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마을은 모든 활동,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활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사상운동에 둬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하부에 있는 국민들, 주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런 어떤 운동만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노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민노총 숫자가 50몇만이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배가 늘어났어요. 1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 하니까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비정규직 노조 있죠. 택배 노조니 무슨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들을 대거 자기들이 민노총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에 의해서 경기동부연합인 이석기의 그룹인 양경수가 단독으로 민노총 주도권을 장악했던 겁니다. 이제 민노총은 북한의 조종에 따르는 종북 세력에 의한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미 주도권을 행사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뭐 그냥 단순한 암세포 그거를 적출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뇌까지 다 들어가고 팔다리부터 뼈다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일단 인식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민노총에 지금 그 화물연대라고 이번에 얼마 전에 막 하고 했죠. 지금 주동자들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아니 과거의 민노총의 역사가 지금 30년 다 돼가는데 하나도 겁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겁을 내지? 예, 바로 우리 지금 뭐냐면 사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정부가 용기를 내서 치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가지고 정부를 자극하고 치게 되고 그들이 무너지는 증상이 완연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틀 전에 7일 날요
저 용산에 그 보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대모한 거 알아요? 7일날 이틀 전에 몇백 명밖에 안 모였대. 이제 탄불 꺼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 몇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주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만 원씩 내주면 안 될까 하고 사정하고 부탁했답니다. 그들에게 돈줄이 막힌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세력도 때리니까, 사상적으로 때리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그 모래알 같은 좌파 세력이 겁납니까? 우리는 지금 전국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전국 조직이 그 모래알 조직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거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유마을운동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기적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유민주주의는 원래는요 개인주의라서 모래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모래알이 사실은요, 시멘트가 물이 이렇게 섞이면 콘크리트가 돼요. 콘크리트는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시멘트와 물이라는 게 뭐냐면 사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좌파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과 마을을 지켜야 하고, 내 아들과 손자들이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사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그냥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체제를 지키는 데 내 몸과 정신과 모든 희생을 각오한다는 그 정신이 바탕이 될 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깨우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희생과 봉사가 바탕되는 것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수호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국과 같은 네오막시즘에서 무너지는 미국, 유럽, 기독교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무너지는 원인이 뭔데요? 네오막시즘 아닙니까? 변조공산주의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상적 이해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마을을 고치고 암세포를 치유하고 그 성공적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됐을 때 그 북한을 새롭게 재세팅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기독교가 파괴되고 있는 이거 진지를 다 복구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문명을 새롭게 만드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을 지킨다, 혹시나 이렇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정도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저수지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파 세력들이 완전히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용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자유마을에 안 넣을래.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각성이 안 됐을 뿐이지 넣어가지고 각성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릇을 좀 키우고 우리 국민들의 모든 각성운동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깨우고 하는데 능력을 보인 사람들을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키고, 거기서 능력을 보인 사람들을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대통령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스펙 보고 국회의원 뽑고 스펙 보고 대통령 뽑고 이와 같은 저질스러운 국가정체성이 없는 지도자를 마구잡이 뽑아내는 오늘의 우리의 관행이 바로 주사파들에게 정권 빼앗긴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털어내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자만이 앞으로 국가적 지도자가 되도록 하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5년 4년 동안 종로릇하는 이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마을에 사는 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정치학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보고를 항상 하는 동아시아 안보 담당 그런 어떤 정보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참 우파들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당 보니까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당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운명을 맡길 수 있냐고. 미국이 도와줄 가치가 있냐고 내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는 왜 지도자를 뽑는 게 이 모양이냐. 한국은 지도자를 뽑을 때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는데. 그럼 뭘 묻냐? 네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것만 묻는데. 미국은 절대로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지금 네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지키고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깨우고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 성과를 보였느냐를 가지고 바로 미국의 대통령을 뽑고 미국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워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오늘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왜 이 모양이 됐냐. 여러분 한결같이 실망스럽죠. 이유는 그가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고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리더를 뽑는 충원 루트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자는 거야. 마을에서 잘하는 자가 이제 시의원으로 가고 잘하는 자가 도의원으로 가고 잘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잘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리더를 뽑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에 있는 이런 좌파들로 싸우면서 피 질질 흘리면서 싸울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능력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도자로 우리는 우뚝 세워야 한다. 돈을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앞으로 뽑는 이 모든 잘못된 관행은 다 이제 청산하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올 때까지 제가 자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마을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봤더니 저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정치운동이나 사상에 대해서 많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맨땅에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적이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성공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는 이유는 첫째는 모든 운동이 성공하려면 지도자가 잘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지만 이분이 가장 위대한 것은 지금 이 난세 소위 내전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용기와 방향을 잡아주는 리더자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제가 사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요, 적을 치면 바르시 아까 그랬던 것처럼 촛불 행동이든 민노총이든 정교조든 마을에 있는 좌파 활동가든 바로 거꾸로 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사상운동에 포커스를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졌고요. 제가 가봤더니 그래서 발대식 할 때 물어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왔고 또 이런저런 분들이 처음 왔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오실 겁니다. 열심히 오겠대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까? 데리고 오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라가 이 정도 위험한 줄 몰랐지요. 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듣자마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이 위기의식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들어가면 의분을 일으킵니다. 아, 이거 속았네, 이거.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사상에 대한 본질, 체제위기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만 인식시켜주면 안겨날 국민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자유마을도 있어야 되겠지. 장차는 청년들의 자유마을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고등학교 자유마을, 중학교 자유마을, 초등학교 자유마을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대가 이제는 하나로 각기 우리가 교회도 보면 청장년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듯이 이제 자유마을도 세대별로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